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대접의 무게, 의사 며느리와 가족의 가치라는 제목의 라디오 드라마 대본입니다. 이게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꽤나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의사인 큰며느리 강설아 씨가 가족의 이제 새 구성원이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이 며느리가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좀 내세우면서 가족 내에서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둘째 며느리인 정윤서 씨, 34살 문화센터 직원의 시선으로 전개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윤서 씨의 눈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대본을 통해서 표면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기대, 이게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가족의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점들을 좀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관계 속 경험들, 이런 걸 좀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 대본 서두에 나오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직업이나 경제력을 근거로 해서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저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드라마는 그 시작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건드려요. 말씀하신 의사 며느리 강설아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가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겼다는 거거든요. 대본을 보면 시어머니가 야, 의사 며느리라니 우리 집안 복 받았다 이러면서 막 기뻐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미 그 의사라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그 지위에 대한 가족들의 어떤 기대, 어쩌면 약간의 선망 같은 게 깔려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타이틀이 먼저 작동한 셈이에요. 맞아요. 그 의사 며느리라는 그 단어 자체에 뭔가 좀 긍정적인 환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정말 순식간에 좀 어색한 긴장감으로 바뀌잖아요. 첫 가족 모임이었던 시아버지 생신날부터 딱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둘째 며느리 윤서 씨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주방일을 돕는데, 설아 씨는 피곤하다는 듯이 거실 소파에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관계의 첫 번째 시험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서 씨가 그래도 조심스럽게 형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청했을 때 설아 씨의 반응이 아주 결정적이죠. 환자들이 예민해서 손에 소독약 냄새 배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요. 아니 휴일인데도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의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어떤 일반적인 역할 수행 의무보다 위에 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랄까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가족 내 관계의 논리를 좀 압도하려는 첫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보통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주워주잖아요. 근데 윤서 씨가 주우려는 걸 딱 막고, 아니 이건 어머니가 주시는 게 맞다, 나는 큰며느리고 또 의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은 와, 이건 정말 관계의 재정의를 시도하는 순간 같았어요. 이때부터 대접이라는 말이 아주 노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접이라는 키워드가 설아 씨의 행동의 어떤 핵심 동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주의, 그러니까 의사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상응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건 가족관계를 어떤 정서적 유대나 상호 돌봄의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그에 따른 보상이 명확하게 계상되는 일종의 계약관계로 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이런 갈등이 추석 명절에는 더 심해지잖아요. 시어머니가 몸살 기운이 좀 있으셨는데 잠깐 뭐 한 5분 정도 진찰만 해주고는 저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우선입니다, 이러면서 명절 음식 준비는 전혀 돕질 않아요. 심지어 본인은 의료 자문 역할이고 요리는 뭐 윤서 씨가 더 잘하지 않냐,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모습은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역할 회피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설아 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족 내 노동 분담을 회피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 자문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최소한의 기여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는 충분히 증명했다. 이렇게 여기면서 전통적으로 며느리에게 기대되어 온 그런 가사노동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는 전략인 거죠. 이건 단순히 뭐 게으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이용해서 가족 내 위계를 좀 재편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전부 다 하다가 결국 손에 화상까지 입은 윤서 씨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눈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행동이 단순한 노동분담의 불균형을 넘어서 가족의 어떤 정서적 연대감마저 해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김장날 풍경은 정말 압권이죠. 하이힐의 명품 가방을 딱 메고 나타나서 의사 손에 김치 냄새 배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구경만 하는 것도 좀 그런데 마치 무슨 감독관처럼 일하는 사람들한테 아유 속이 너무 많네요. 고춧가루 좀 넣으세요. 이렇게 지적까지 하니까요. 이건 뭐 참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외부 관찰자 아니면 평가자 위치에 서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려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장면은 설아 씨가 자신을 가족 공동체 노동의 일부가 아니라 그 노동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어떤 상위의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이 나타나는데 시어머니가 고생한 윤서 씨한테 격려 차원에서 봉투를 이렇게 건네잖아요. 그러니까 설아 씨가 어머니 왜 저는 안 주세요? 이렇게 항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그 기여와 보상 논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인 거죠.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참관이나 지적 행위조차도 일종의 기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믿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이 진짜 응축돼서 폭발하는 게 바로 그 가족 효도 계약서의 등장이죠. 아, 정말 상상 초월의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의사 며느리에 대한 특별 대우 보장, 뭐 식사 준비, 설거지, 명절 노동 면제 이런 건 기본이고 월 300만 원 효도비 지급, 연 2회 명품 선물 의무, 동서인 윤서 씨가 받는 금일봉에 2배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이건 뭐 가족 관계를 완전히 숫자로 계산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까지 요구하죠. 진료 1회당 50만 원 상당의 가치를 인정해달라. 건강 상담은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조항들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절연도 가능하다. 이런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뭐 가족이라는 관계를 지탱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요소들 있잖아요. 사랑, 헌신, 돌봄, 유대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측정 가능한 가치와 금전적 보상, 명시적인 조건만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아주 극단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하나의 비즈니스 계약처럼 취급하려는 거죠. 당연히 가족들은 뭐 경악하고 분노하죠. 시어머니는 이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시아버지는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요. 근데 설아 씨는 거래가 뭐가 나쁘냐. 나는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항변하는데 아, 이 대목에서 둘째 며느리 윤서 씨의 반론이 정말 상황의 본질을 확 꿰뚫는 것 같아요. 네, 윤서 씨의 그 반론은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월급 200만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명절 노동, 김장, 시부모님 병원 수벌 같은 일들의 가치는 얼마로 계산해야 하냐 이렇게 묻죠. 더 나아가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시어머니의 가치는 설아 씨 당신의 그 개선법으로는 과연 얼마가 되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건 설아 씨가 내세우는 그 가치 측정 방식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돈이나 지위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의 헌신과 돌봄, 사랑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키는 장면이에요. 설아 씨의 논리가 얼마나 편협하고 인간적인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는지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윤서 씨 남편, 그러니까 설아 씨한테는 시동생이죠. 그 시동생도 가족은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들면서 가족 공동체의 입장을 딱 대변하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설아 씨가 추구한 관계 방식이 가족 공동체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죠. 이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보여준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떠나려는 설아 씨에게 원래 윤서 씨에게 주려고 했던 그 봉투를 건네면서 하는 말이 있죠. 네 말대로 일한 만큼 받아야지. 윤서는 오늘 8시간 꼬박 일했고 너는 0시간 일했으니 이건 윤서 것이다. 이렇게요. 이건 설아 씨가 내세웠던 기여 이권 보상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반박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날카롭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은 설아 씨가 요구했던 그 의료 자문료 있잖아요. 그걸 시간당 10만 원으로 딱 계산해서
2분간 진찰했으니까 체온 재는데 1분, 혈압 재는데 1분. 그 대가로 3,333원을 계산해서 딱 내미는 장면이죠. 네가 원한 게 바로 이거잖아. 모든 걸 계산하고 값을 매기고 거래하자는 거.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 정말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설아 씨가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 즉 모든 것을 계산하고 거래하려는 그 프레임을 그대로 설아 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방식 자체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공허한지를 폭로하는 거죠. 네가 세운 규칙대로 어를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설아 씨가 그토록 원했던 그 가치 인정이라는 방식이 실제 인간관계, 특히 가족이라는 아주 특수한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부적절하고 또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녀 논리가 가진 모순과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거죠. 결국 설아 씨 부부는 그 집을 떠나고 그 후로 명절이나 김장날에도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의료 자문료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하죠. 가족들은 당연히 거절했고요. 화자인 윤서 씨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족의 가치라는 건 직업이나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진정한 대접이라는 건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본 말미에 덧붙여든 소문도 참 의미심장해요. 설아 씨가 여전히 의사 며느리 특별대우 보장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새로운 시댁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는 거죠. 이건 그녀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같은 외적인 조건과 동일시하고 있고 관계를 근본적으로 거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합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녀에게 가족이란 어떤 정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확인받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대접의 무게라는 이야기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지위가 가족관계라는 아주 사적인 영역 안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관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강설아 씨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명시적인 대접과 계약을 요구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존중이나 대접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서로 씨처럼 자신의 기여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조건으로 거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배려, 감정적인 지지, 묵묵한 헌신 같은 그런 요소들이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일까요?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기여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또 인정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재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대본엔 마지막에 여러분이라면 의사 며느리를 특별 대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며느리로 평등하게 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꼭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의 가치나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어느 지점부터는 관계를 해치는 거래적 특권 요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여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관계 자체를 조건부 거래로 만들어버리는 것 사이에 그 경계는 과연 어디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못지않게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